처음에 이거를 받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셨을 때랑 지금하고는 전혀 이제 관점이 좀 틀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처음에도 셀프 리플렉션 차트를 드렸죠. 그거는 이제 제가 기출 분석 들어갈 때 초반에 드렸었고, 기출 분석 끝나고도 드렸고, 그리고 지금 7, 8월 시작하면서도 드리고, 지금 7, 8월 끝나면서도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이 점검해야 될 요소예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준비된 그 학습 수준에 따라 이건 매번 자신한테 다가오는 게 틀리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자, 일단 이제 목표하는 것이 이제 시험은 다 한번 봐보시니까, 그래서 지금 다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유사 단어를 계속 선택을 해. 이런 문항들이 쭉 모였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2주 동안 복습을 하십니다. 복습을. 지문의 흐름과 해당 빈칸의 문맥의 최적인 거를 골라야 돼요. 즉 뭐예요? 단어를 고르려면 지문 흐름을 모르면 고를 수가 없어요.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해석을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물론 오역을 하면 굉장히 위험은 하지만 해석을 했다고 해서 단어를 고르시는 건 아니에요. 지문의 흐름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흐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뭐예요? 토픽부터 찾아가요. 토피컬라이즈부터 해요. 그 다음 문단에서 뭘 얘기하고 있지? 리즈를 얘기해, 프로블럼. 이 문단의 구조예요. 결론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지? 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다음 문단이 무엇을 얘기하는 데를 토픽을 생각 안 하고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토픽에 대해서 지금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야. 현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이 토픽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제시하는 거야. 토픽을 가지지 않고는 다음 문단의 구조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대충 읽은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문 파악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 지문의 흐름과 각 그 지문에 있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제가 이제 복습까지 보면 메인 아이디어 키워드 쓰라고 하잖아요. 키워드를 합쳐서 요지를 써보는 거예요. 요지까지 풀로 쓰기 어려우면 프레이즈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프레이즈를 딱 만들면 정보의 구조가 딱 보입니다. 각 문단마다 선생님들이 타이틀을 잡아보면 정보의 구조가 나와요. Reason of something, 뭐 problems of something, 뭐 미래의 전망,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복습 지문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것을 하라고 복습 과제를 제가 매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모인 것들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비 키워드 단어 선택한 거, 오늘처럼 평민 단어를 선택했다든지 이런 것은 자, 지문 파악도 부족한데 또 하나는 문제, 타스크 파악도 다소 있어요. 뭐처럼?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평민 단어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요한 토픽과 아이디어를 위한 단어에 있지, 그렇지 않은 데 있는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의미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 어그리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선상에서 거의 그런 오류는 피해야 되고 이제 거의 1번 유사 단어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연습, 그거 이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법적으로 부적절하거나 글자 수호인 뭐 많았었습니까? 단수 복수 되게 괴로웠었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번 이제 그 체크를 하시고, 보니까 이것 중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 기평 쓸 때마다 내가 그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수 맞아? 라는 것. 품사 틀리는 경우, 뭐 명사 써야 되는데 형용사 쓴 경우들 있었죠? 이런 경우들 다 모아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서술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과제 오이는 거의 줄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 과제 부분이 아직도 잘 안 풀리시면 뭐 봐야 된다고요? 기출 보셔야 돼요. 기출이에요. 기출 유형 분석하고 과제 이해가 부족해서 전혀 다른 것들, 요구사항이 아닌 것을 이제 찾았을 때예요. 지금 오늘 한 거에 치면 C의 근거 잘못 찾은, 아니에요. Y의 근거 잘못 찾은 거죠. 실험 결과가 왜 그렇게 잘못 나왔어 라고 했을 때 definition이 틀렸어 라고 하지 않고 64%라 이렇게 데이터 차이가 나 이렇게 한 거 있죠. 그건 이제 과제 오인 분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이 7, 8월 거 가지고 복습할 때는 과제만 다 읽어보는 거예요. 서술형. 이거 했을 때는 이런 부분 써야지 라고 해서 과제만 읽어봐요. 문제만. 그리고 기출 과제만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출 유형 써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연계한 걸 쫙 찾아봐서 이거는 뭘 쓰라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찾으면 되는데 답을 보자. 이렇게 써있네. 이걸 확인하시면 돼요. 빠르게. 자, 그래서 기출 유형 분석하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매번, 지금 복습하는 것도 매번 그렇게 뭘 하라는 건지 복습 한번 쫙 해보시면 돼요. 자, 서술 범위 오인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지문의 유형을 파악해야 되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를 찾는다든지 뭐 데이터 서포팅을 찾는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기출 유형 분석하고 문제풀이로 이것도 이제 복습을 하시는 거여서 지금 했던 문제 중에서 내가 서술 범위 오인한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를 찾았다고 하면 지문 흐름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 정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이게 과제 오인과도 약간 이제 맞물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1번처럼 연습하시면 돼요. 이 과제에 대해서 이 영역 찾아야 되는 거지. 영역 찾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영역을 찾는지를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이 극복됐을 때 가장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뭐냐면 주요 내용을 누락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왜? 리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핵심 키워드를 리딩에서 못 뽑으면 안 되고, 그리고 답안 쓰기 연습도 계속 이거는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 리라이팅 하는 걸 해줘야 상호 보완이 돼요. 이 습관 자체가 제너럴에서 스페시픽 하는 것, 그리고 정보의 흐름대로 쓰는 것, 이 연습도 또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답안을 쓰실 때 그냥 바로 쓰시는 분들 있고, 그리고 구조화해서 쓰시는 분들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그 지문 안에서 키워드 표시해놓고 아니면 여백에다 키워드 표시를 해놓고 쓰기 전에 구조는 생각해야 돼요. 제너럴 못 쓰고 스페시픽 못 써야지, 아니면 조건 못 쓰고 결과 못 써야지. 그래야지 또 패러프레이즈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요약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그렇죠. 탑 센텐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서포팅을 내가 트랜지션을 뭘 쓸 것이고, 컨클루전은 뭐 어떤 방향을 쓸 거야. 컨클루전도 슈드 체인지 있다고 했고, 소셜 레스폰스 있다고 했고, 리스테이먼트 있다고 했죠. 그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쓸 거야. 비유는 어떻게 풀어서 쓸 거야. 생각하고 이제 써야 하는 거죠. 자,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난 이 연습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리라이트 할 때 하는 거예요. 문제 다 풀고 나서 리라이트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이 타임 리밋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연습을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연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그거를 해보는 거죠. 내가 답을 봤다고 절대 똑같이 못 쓰니까 연습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오역. 오늘도 이제 오역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구문 분석이나 문장 간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트리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 요소나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 메인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구문 분석 철저히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기출 문제 가지고 분석 철저히 하고, 그건 이미 known이기 때문에 이미 오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거에 이제 그 합격하셨던 선생님들도 되게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그 스터디 중에 이제 기출 분석이 있는데, 기출 분석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구문을 다 분석을 하고 스터디 내에서 문장을 다 외우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기출 문장에서 너무 배울 게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 분이 스터디를 하셨는데, 뭐 그 외에도 다른 선생님도 있었지만 첫 해에 이제 설 선생님이 한 명 되시고, 그 다음에 경기 한 분 되시고, 한 분은 이제 다른 길을 가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 분석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팁입니다. 다른 교재를 보는 것보다는 그 구문 분석 정도는 선생님들 수준은 우리나라 최고예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머리 모으시면 하실 수 있고, 잘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복습형 지문으로 이것도 이제 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또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가서도 이렇게 또 점검을 해요. 그때 또 드리겠지만, 자, 지금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는 우리는 뭐밖에 없냐면 기출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기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가이드도 드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시니까 매우 그렇다의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느낌을 모르신다면 기출 분석을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지를 볼 때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나만의까지는 없더라도 제너럴한 방법과 순서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거 중에서 내가 특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잘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다는 자신 없지만 아니다와 그렇다 사이 정도는 지금 되시죠? 그죠? 이 정도는 이제 되실 거고 제가 기대하는 건 그렇다 정도 이제 되실 것 같아요. 매우 그렇다가 될 정도로 가면 바로 문제 보고 바로 질러가면서 리딩을 꼼꼼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타스크 정도는. 자, 서술형 같은 경우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why야 뭐야 할 때 정보 찾아가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그렇다. 그죠? 서술형의 경우 답으로 써야 하는 영역을 지문에서 잘 찾는다. 그렇다 내지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정도 이제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오답유형 이제 보시면서 서술형 답으로 써야 하는 영역을 답안지에 키워드를 포함해 잘 쓸 수 있다. 그거는 조금 더 자신 없다. 그죠? 키워드를 뽑는 문제니까 이게 조금 더 리딩의 디펜던시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복습을 이용해서 이거는 뭐예요? 정확성의 문제예요. 정확성은 절대 새로운 지문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복습 지문을 활용해야 돼요. 기출 지문하고 복습 지문. 그리고 그 정확성이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새로운 문제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입형의 답을 찾기 전에 고려할 사항을 이제 많이 연습을 했죠. 알고는 있어. 그죠? 적용은 못하더라도 알고는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정도 될 것이고, 단어가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어인지 알고 찾는다. 약간 아니다, 그렇다 중간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가 돼야 돼요. 어쨌든 뭐예요? 토픽 쪽이던가 아이디어 쪽이든가 그 중에서 수준이 나눠지든가 비유적이던가 아니면 리터럴이던가 이런 거의 그 안에서 지금 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빈칸이 무엇인지. 이 빈칸이 있는 그 지문의 위치, 문장의 위치 이것까지 고려해서 제너럴인지 스페시픽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 그죠? 자, 기입형의 경우 빈칸의 단어가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찾기는 어렵다. 왜? 이게 리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리딩이 정확하게 안 되면 이제 타임 리미티드 되기 때문에 정확히 못 찾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보여 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 긴장 상황과 시간 한계 안에서 푸는 이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되게 억울하시겠죠. 나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되게 억울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험 상황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이 억울함을 우리 최종 시험 가서는 절대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계속 겪으면서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도가 높으면 우리의 퍼포먼스는 10% 20% 떨어집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practice. 리딩의 정확성도 있지만 실제 시험 상황에서의 프랙티스가 굉장히 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든 나쁘든 뭐 배탈이 났든 그냥 나와서 푸세요. 시험 당일날 배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대표 유리멘탈 선생님 지금 전남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인데 그 잠을 못 자요. 저녁에 잠을 못 자서 맨날 밤새고 와서 풀었어요. 풀고 가서 자고. 그래서 고쳐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험 보는 날 잠 못 자고 갔어요. 합격했어요. 정신력으로 버틴 거지. 그래서 자, 뭐 계속 잠 안 자고 연습했으니까 그대로 또 잠 안 자고 이제 푼 거죠. 자, 기입형의 경우 빈칸의 단어가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이거 했군요. 자, 전반적으로 지문의 이해도는 평균 80%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지문의 이해도 아시겠죠? 요지랑 문단 구조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선생님들이 나 대충 80% 돼요 라고 하셨겠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80% 얘기 못 하시겠죠? 한 60% 이거를 80%까지는 끌어올려야 이제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이제 매번 지금 이제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고 단어가 첫 번째, 두 번째 기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것 해서 그거를 이제 그 타임라인을 좀 나눠 놓고 이제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단어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에 이제 그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문제나 기출의 시문제 이런 데서 나온 단어, 소설에서 또 되게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좀 외우시면 자신감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시간 내에 문제를 충분히 다 풀 수 없죠.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분이나 뭐 20분, 7, 8월 같은 경우에는 20분까지 너무 크다. 한 10분, 5분 이렇게 좀 더 써도 오케이 예요, 연습. 그런데 이제 9월 들어가서는 조금씩 타임을 좁혀서 이제 하시고, 내가 너무 많이 이제 시간을 드린다 싶은 문제들은 문항별로 좀 타임 리밋을 정해 놓으세요. 내가 요약 문제는 몇 분 안에까지만 풀고 넘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시간에 대한 텐스를 좀 주면서 내가 시간 맞춰가는 것을 연습을 이제 조금씩 해보실 시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쭉 점검을 해보시고 결국 이 네모 안에 있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연습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이 리딩이고요. 밑에가 이제 writing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해석에 문제가 있는지, 논리 흐름과 키워드 흐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이제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점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정문 자체가 안 써지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어요, 선생님들.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려웠던 구문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 나왔던 것들, 이제 비교급이라든지 더 플러스 비교급 나왔던 것, 이런 것들 이제 다시 한번 리라이팅 해보시고, 문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면 선생님들 계속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 없어요. 필요한 부분 이제 발췌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서술 답안 패러프레이즈 연습이 내가 더 필요한지, 이거는 최소 이제 2번은 이제 써보시도록 이제 계속 하시고요. 만약 내가 잘 써 이러면 문항별로 선택적으로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안 써지는 답안이 있었어 그러면 비슷한 류의 문제를 찾아가서 그걸 또 다시 패러프레이즈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쌓였던 문제 중에서 선생님들이 좀 추려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앞서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그 앞서 장에서 지금 체크를 하시잖아요. 문제를 체크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보시고, 선생님들도 이제 영어학 같은 경우는 쭉 뒤로 가면서 이제 추려가면서 내가 어려운 것들을 계속 추려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반 영어랑 문학도 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문제들을 자꾸 추려서 걔네들은 보고 또 풀어보고 또 써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를 거의 못하고 있는데 문제 내는 동안은 합격자 선생님 중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이제 9월 들어갈 때 이제 와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이제 와서 좀 선생님들이 이제 모고 때 와서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시기 이제 공부 방법. 9월에 와서 얘기하신 선생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제 문제를 17년도 거부터 작년이니까 19년도 작년 합격자가 언제야? 헷갈린다. 17년도 거까지 다 갖고 있으면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안 보고. 그러니까 만약 여러 문제를 풀더라도 이 선생님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미 풀었던 문제지만 내가 그걸 얼마나 정확히 봤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이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한테 제가 하나 팁을 드린 건 뭐였냐면 9월 말이었나? 이 선생님도 9월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문학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출분석을 했냐고 그랬더니 기출분석 안 하고 계속 문제만 그게 반복적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분석을 해라 라고 해서 그때 기출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떻게 문학을 풀고 써야 되는지 알았다라는 게 그 선생님 되게 핵심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는 거, 그다음에 기출 분석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약 쓰기는 제가 이제 기출 분석을 가지고 요약 과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제 7,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논리 흐름하고 키워드 흐름 보기에 요약 쓰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 보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교재가 있으시고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선별적으로. 이게 하루에 2개씩 하면
한 달 만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주제나 뭐 이런 것들 선생님이 골라봐서 그날 내가 한 2문제 정도 해볼래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 요구사항 이해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기출이든 문제든 내가 원하는 거 다 골라서 한꺼번에 보면 돼요. 몰아서 보는 거를 언제 하시면 돼요? 9월 가기 전에 지금 복습으로 이거 한번 쫙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구나 라는 그것만 있으면 선생님들 공부하실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확신하시고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2주 동안 복습 계획, 그리고 9월부터는 또 주중에 어떤 공부를 할지 이제 생각하시면서 2주 보내시고 우리 9월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